안녕하십니까? 기장군에 지어진 2천억 원의 해수 담수 시설이 결국 산업용수 공급에 쓰이게 됐습니다. 사실 부산시가 수돗물을 공급할 용도로 400억 원 이상을 투자했다가 결국 무산된 건데요. 문제는 앞으로 산업용수로 쓰는데도 또 시민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송광무 기자입니다. 2천억 원이 든 기장군 해수담수 시설입니다. 원전 주변 바닷물을 수돗물로 공급하려 했다가 5년 넘게 주민 반발로 애물단지가 된 상황. 부산시는 결국 수돗물 공급을 포기했습니다. 이 시설에서 생산된 담수는 결국 울산 산업단지 등의 산업용수로 공급되게 됩니다. 수백억 원을 투자해놓고 부산시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셈이 됐습니다. 공동 투자한 국토부와 두산중공업은 그나마 해수 담수 기술을 확보했지만 오염이 심한 낙동강 대신 새 취수원을 확보하려던 부산시는 이 시설에 425억 원을 투자하고도 결국 헛돈만 쓴 꼴이 된 겁니다. 음용수 문제니까 주민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게 대책위의 입장이었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주민투표하는 형태로 가게 됐었고, 자기들 이걸 좀 이제 계속 이거를 밀어붙이기 위한 보육지책으로 산업용수 공급안을 내놨지만 여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 생산되는 물 가격은 톤당 1,130원 수준. 부산시는 이 물 대부분을 울산 산업단지로 공급할 예정인데 기존 공업용수 가격이 이와 비슷해 수지가 맞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나 협상 가격에 따라 정해지는 운영 적자에다 울산까지 새 관로를 까는 데 드는 1,000억 원을 누가 부담할지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우에 따라 부산시 혈세가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설이 2천억짜리 된 시설을 논리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책임도 있고 해서 그 정부하고 합심해서 이제 저렇게 시설을 포기하려 해도 이미 두산중공업 측에 내어준 20년 시설 운영권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 탓에 애꿎은 시민 혈세만 쓰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시민단체들이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요구하며 100만 서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부울경 시민단체가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현재의 김해공항은 그대로 두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관문공항을 건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교수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100만 국민청원 본부가 출범했습니다. 김해 신공항 반대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요구하며 오는 25일부터 한 달 기한으로 100만 명 서명 운동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신공항 필요성이 발제되고 추진된 지 10여 년 만에 부울경 시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는 그 몇 년 전에 비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이 김해공항 부분에 대한 뭐 할주로 문제라든지 여러 안정성들, 특히 안전성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지난 2016년 결정된 김해 신공항 계획은 지역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정략적 졸속 결정이었다며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합니다. 해외 전문기관까지 끌어들인 신공항 용역이 사실은 처음부터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 진행됐던 미봉책이었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영남 5개 시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어서 미봉책으로 결정한 것이고 또 8.2의 그 수수 엔지니어 그 사람도 스스로 그것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부울경 시민 대표들은 현재의 김해공항은 안전과 소음, 확장성, 환경 파괴 등 어느 것 하나도 신공항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토부가 진행 중인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백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의 김해공항은 현 상태대로 유지하고 안전성과 확장성이 보장되는 후보지에 24시간 운영 가능한 국제공항을 건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실상 가덕도를 동남권 관문공항 후보지로 지목한 겁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국민청원본부는 지역 정치인들과 지자체장들을 공동대표로 추대해 조직적인 100만 명 국민청원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만은입니다. 해운대 한 호텔 수영장에서 초등학생이 수영을 하다 물에 빠져 현재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안전요원 2명이 현장에 있었는데요.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한 어린이가 수영장 주변을 따라 물장구를 치며 오더니
물속으로 들어갔다 올라오지 않습니다. 잠시 뒤 남성 2명이 아이를 급하게 건져 올리고 안전요원이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만 이미 물에 빠진 지 12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13살 이모군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가 사실 3분이든 4분이든 그럴 때 발견됐으면 저렇게 되진 않잖아요. 저렇게 긴 시간을 저렇게. 이 호텔 수영장에서 6달째 강습을 받았던 이군은 자유수영 연습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수심은 이군 키의 절반 수준인 불과 70cm. 하지만 발견 당시 15cm 높이 철제 계단에 팔이 끼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군 주변으로 이곳 호텔 수영장 이용객 10명 정도가 있었지만 10분 넘게 이군이 물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안전요원 2명이 있었지만 한 명은 사고를 목격하지도 못했고 다른 한 명은 수영 강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사가 안전요원 일을 겸해서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강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안전요원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지난달에도 부산 영도구에서 생존 수영 수업을 받은 해사고 2학년 학생이 물에 빠졌다 여드레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실내 수영장에서 학생들의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관리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재민입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조합원 채용을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부산 항운노조 조합원 A씨와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항만용역업체 대표 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채용 비리 혐의가 포착된 조합원 2명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틀에 걸쳐 부산 항운노조 사무실과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항만 비리 신고 전화를 개설하는 등 지난 2005년 항운노조 비리 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 경찰에 접수된 실종 가출 신고가 무려 10,000건에 육박합니다. 경찰이 실종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자 시민들의 신고 의식도 같이 높아진 겁니다. 윤파란 기자입니다. 설 연휴 부산의 한 지구대에 19살 A군이 경찰관과 함께 들어옵니다. 경기도에 사는 지적장애인 A군이 혼자 버스를 타고 부산까지 온 상황.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서 전국 경찰의 공조 수사로 A군은 부모님과 무사히 만났습니다. 실종 가출된 건가 그거 보시고 확인하시고 그렇게 지냈을 수 있는데 자세하게 물어보셔서 다행히 더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해 부산경찰에 접수된 실종 가출 신고는 9,800건이 넘었습니다. 1년 만에 무려 36%나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7년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이후 실종 전담팀이 꾸려지며 경찰 신고가 급증한 겁니다. 또 112에 들어온 모든 신고를 바로 사건으로 접수하면서 정확한 통계가 잡히게 된 것도 증가 원인입니다. 단순한 가출 건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분위기가 좀 확산이 됐고 또 최근에 노인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집을 찾지 못하는 치매 어르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신고 건수가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실종 전담팀은 부산 15개 모든 경찰서로 확대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연관성이 낮은 치매 환자나 장애인의 실종 신고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부산형 창업 혁신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비전이 나왔습니다. 먼저 롯데그룹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서울에 이어서 부산에 도입하기로 하고 이에 발맞춰서 부산시가 창업 지원 예산을 크게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박준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박재병 씨는 지난해 부산에서 노인 요양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2만 곳이 넘는 요양시설의 등급과 가격, 평가를 볼 수 있는 앱도 출시했습니다. 요양원에 대한 정보들이 참 없더라고요. 그런 거를 우리가 제공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 서비스를 하게 됐습니다. 홍콩에서 전기차 사업을 꿈꾸던 외국인도 최근 부산에서 관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Especially in Busan, where we can see the charging numbers in Busan is much less compared with Jeju Island and Seoul. So we have a big opportunity to expand here. So that's our main drive in Korea. 기술 혁신, 4차 산업혁명을 고민하는 창업 기업은 그동안 서울이나 수도권에 기반을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같은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롯데가 지역 혁신 창업 기업 10곳을 선정해 초기 투자금과 함께 사무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창업을 합니다만 그 후에 성장하는 데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데스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데스밸리를 효과적으로 좀 건널 수 있도록 하는. 부산시도 이참에 창업 펀드를 현재 3,400여 원에서 3년 뒤에는 5천억 원으로 늘리고 지역별 창업밸리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의 젊은 청년들이 갈수록 지역을 이탈하는 가운데 부산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또 다른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일자리도 늘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2년 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 데이지호의 항해 기록 저장 장치가 회수됐습니다. 항해 기록 저장 장치는 항해 기록이 담긴 일종의 블랙박스로 사고 원인을 규명할 당시 상황이 담겨 있을지 주목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스텔라 데이지호의 사고 해역에서 심해 수색을 하던 미국 오션 인피니티사의 시베드 컨스트럭트호가 어제 일종의 블랙박스인 항해 기록 저장 장치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공항에 부산 싱가포르 직항 노선이 신규 취항합니다. 실크에어는 오는 5월부터 주 4차례 부산 김해공항과 싱가포르 창의공항을 오가는 정기 직항 노선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